네, 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강사 주혜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고3 수험생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 진짜 귀한 시간 내준 건데 오늘 꼭 도움이 되는 이야기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다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잠깐 눈 감고 자면 안 돼요, 진짜. 눈 잠깐만 감고요. 1분이 지났다고 생각할 때 눈을 뜰 겁니다. 자, 제가 감으세요 하면 감고 1분이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정확히 1분을 맞춘 친구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핸드폰으로 알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시작. 눈 감으시고 1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잠드시는 건가요? 네, 지금 눈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 1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어때요? 눈을 감고 가만히 느껴보니까 1분이란 시간 정말 길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다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시지만 1분이라는 시간도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시면 정말 무서울 만큼 긴 시간입니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그림으로 오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뭘 표현한 그림일까요? 이거 맞춘 친구, 이거 책 다 들고 가야 되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으세요? 네. 행복과 슬픔, 그쵸. 여러분의 상황에 대비시켜서 조금 더 혹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여기 이쁜 친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능 당일날? 수능 당일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또 있어요. 네, 고기 친구. 네? 복화술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볼까요? 수능 대박과 아닌 때의 모습. 그래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고 우리 아까 제일 처음 손들었던 친구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이따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6월 모평을 치고 났을 때 왼쪽의 그림은 시험을 본 당시에 여러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등급컷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동안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의 10년 영어 공부 드디어 오늘 빛을 발하는구나.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엄마 뭐 이렇게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잘 안 보내던 톡도 막 보냈죠. 엄마, 딸내미 해냈어. 고기 반찬 준비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집에 왔더니 어때요? 웬걸 1등급 컷이 100점. 이게 사실일까? 자, 제가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릴 테니까 이 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는 친구, 제가 두 번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07. 자, 네. 네, 맞아요. 우리 포비머리 친구 잘 맞춰주셨어요. 네. 31007 바로 6월 모평 만점자 숫자입니다. 퍼센티지로 무려 5.37%. 물수능 대란이 있었던 때의 만점자 숫자보다도 2배 가까운 정말로 많은 만점자를 배출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난 우리에게는요, 기쁜 마음뿐만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마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우리를 멘붕으로 몰고 갔던 게 이거죠.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래. 나 어떡해. 나 내 생전 최고의 점수를 받았는데 등급은 더 떨어졌어. 어떡해. 그죠? 또 있어요? 중하위권의 추격. 자, 특히나 아마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가 영어에 좀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좀 격차를 영어에서 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어가 쉬워져 버리니까 뭐야, 영어로는 날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저 친구가 나랑 등급이 똑같아.
난 이제 어쩌지? 저 친구는 나보다 수학 훨씬 잘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또 여러분이 지금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수생의 습격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이미 대학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한 친구들 중에서 올해 다시 시험에 응시하겠다라고 대답한 친구가 많습니다. 제가 남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EBS의 전속교사로 나와 있습니다만 남학생들 중에는 수학과학 정말 천재적으로 잘하는데 유난히 영어에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영어 시험이 어땠죠?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너무나 불리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쌤, 이번에 영어 쉽다면서요? 그럴 것 같아. 저 그럼 시험 다시 한번 볼까 봐요. 야, 너 좋은 학교 다니잖아. 아니,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선생님 9월 모평도 안 볼지도 몰라요. 수능 보려고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사실 잃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친구가 가을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모의평가 성적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 수능날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One last chance. 여러분 생애 고등학교 시절 마지막 여름방학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오랜 시간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친구들은 마지막 여름방학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마 자리를 지켜주신 걸 거라 생각하고, 저는 등급별로 조금 나누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이대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 등급이 아니더라도 저 영역은 저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힌트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 2등급 친구들, 가장 지금 불만이 많은 등급입니다.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다. 나에게는 철저하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1, 2등급 친구들은 무조건 만점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쌤, 사실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살짝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사전에 공부해서 무조건 만점이 가능한가요? 실수는 그날 컨디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력에 있는 작은 균열들, 작은 빈틈들이요. 운이 좋았을 때는 그냥 맞기도 하고, 이게 삐끗 잘못하면 오답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우리 1, 2등급 친구들은 이 빈틈을 없애는 그 훈련을 이 여름방학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까다로운 구조의 문장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실 1, 2등급이면 연계교재 푸는 데 있어서 무슨 답을 절대 못 찾겠다라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풀었네? 한 단어에서 한 개 틀렸네? 역시 나는. 자, 답을 봤더니 알 것 같아. 역시 나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서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죠. 근데 영어 이렇게 놓고 있어도 되나?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까다로운 구조의 문장을 따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이대로 정말 이렇게까지 쉽게 나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빈칸의 3점에서 고난도의 문항을 그래도 하나쯤은 안전장치로 평가원이 배치를 할 것이냐 아니냐, 그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죠. 특히 1, 2등급 친구들은. 자, 그래서 비연계 문제도 푸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근데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가능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의고사 한 세트를요 한번 비연계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죠. 아, 쌤, 근데 꼭 그렇게 시험 시간표랑 똑같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 수능 끝나고 저한테 가장 울면서 아이들이 와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집에 와서 풀었더니 너무 쉽게 풀리는데 그날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눈에 뭐가 씌인 게 아니고요. 지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애 그렇게 긴장하고 뭔가를 해본 적 있으세요? 전날 잠도 잘 안 왔을 텐데 아침부터 국어시험부터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살짝 졸린데 영어 시험에 그 집중력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고 그걸 지구력이라고 부르죠.
지구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영역이랑 똑같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능 시험 가면 자는 학생 없을 것 같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독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살짝 깨워요. 그래도 막 자다가 답안지에 침을 흥건하게 흘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름을 안 쓰고 답안지를 제출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친구는 그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 아주 초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꼭 이제부터는 한 세트 연습하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문항이 바로 어법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왜냐하면 지문의 난이도를 높이기도 좀 그렇고요. 뭔가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법은 조금만 포인트를 달리해서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정말 가을바람의 낙엽처럼 막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어법은 반드시 오래 걸리지 않죠.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길어야 2주면 싹 정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완벽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개념, 나온 데서 또 나온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나오는 개념이 뭐가 있죠? 잠깐만요, 여러분. 올해 시험 보시는 거 맞죠? 자, 어떤 개념이 있죠? 주어 동사 일치 또 그쵸, 수동 쓸까 능동 쓸까 또 형용사 쓸까 부사 쓸까 관계대명사 쓸까 관계부사 쓸까. 자, 여러분도 다 아세요. 그 기본 개념이 크게 보면 20가지 안에서밖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본 개념 20가지를 한번 노트 왼쪽 페이지에다가 정리하시고 오른쪽에는 어법 문제 중에서 내가 틀렸던 것, 특히 기출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 아주 얇은 여러분만의 노트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상 시험장에 가면 뭘 봐야 할지 손이 부끄러운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마냥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뭘 보자니 지금 와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이럴 때 여러분만의 이 어법 노트가 큰 도움이 될 거고 마음을 좀 안정시킨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유일하게 오답 노트가 유효한 부분이 바로 이 어법이라는 거 여러분 좀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전에 까다로운 구문 정리하셔야 됩니다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떤 까다로운 구문이 숨어 있는지 맞추는 친구는 물론 뭐 선물도 선물입니다만 정말 실력자예요. 시험 잘 보실 거예요. 자, 한번 손 들고 도전해 볼까요? 제가 해석 다 하라고는 부탁 안 드릴게요. 그냥 무슨 구문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자, 없어요? 요거 맞추면 수석 합격할 수 있을 텐데. 아, 네, 뭔가 입을 막 오물오물 움직이고 계신데 생각나는 구문이 있어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문장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가 생략되고 주어와 헤드가 자리를 바꾼 구문인데요. 자, 이제 요런 것들, 사실은 이 문장이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지장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은 답 맞았으니까 넘기는 단계가 아니고 그 작은 빈틈을 메우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지문 한 지문 다 읽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밑줄 쳐놓고 이렇게 해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섬세함이 만점을 만드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3에서 5등급 친구들, 제가 손들라고 하면 화내겠죠? 자, 이 친구들은 진짜 복받은 친구들이에요. 전생에 큰 공덕을 지었나 봐요. 쉬운 시험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1, 2등급 그 아이들 같은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법은 당연히 좀 달라야 될 겁니다. 어떻게? 자, 일단은 왜 최대 수혜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잠깐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가 적어지고 뭐가 많아진 시험이었나요? 기억나세요? 오, 맞아요. 빈칸 문항수, 순수 빈칸이 몇 문항이었죠? 3문항으로 줄었죠.
또요? 어휘나 지문도 어땠어요? 줄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어요? 연계교재 지문인데 어려운 단어는 연계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꾸고 문장도 한 문장 잘라서 길이도 짧게 만들고 이런 지문들도 있었고요. 뭐가 늘어났는지 아세요? 쉬운 유형. 여러분 자신 있는 유형 뭐 있어요? 내용 일치불일치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항의 유형이 늘어났고 또요. 아마 전 과목 통틀어서 영어만큼 이렇게 체감 연계율이 높은 과목도 흔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체감 연계율, 심지어는 어떤 친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 아니냐며 의심하는 친구 있을 정도로 체감 연계도 높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건 필요한 친구들 사진 찍으세요. 시중에 있는 그 연계 표랑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저는 유형을 연계교재에 있는 유형이랑 기출유형 두 개를 다 적어놨거든요. 아마 시중에 있는 그 자료들은 두 개 중에 하나의 유형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불일치가 불일치로, 일치가 일치로, 도표가 도표로, 빈칸이 빈칸으로 심지어는 지문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유형까지 똑같은 문항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 이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답은 이미 나왔다고 봐요. 자, 다 찍으셨으면 저 넘겨도 되죠. 자, 일단은 연계교재를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뭐 흔히 몇 회독 얘기해요? 뭐 3회독도 이야기하고 하던데 제가 앞으로 몇 번을 봐야 될지 계산하는 거는 조금 이따 같이 해드릴게요. 자, 연계교재는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3에서 5등급 친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일단 시간면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세이브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자신감 있게 정답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게 정말 첫 문장 보고 어떤 친구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진짜로. 첫 문장을 보면 내용이 떠오르게 암기를 하고 있대요. 물론 뭐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릴 거고요. 이렇게 공부를 암기 과목처럼 하기 시작하면 비연계 문항은 그대로 다 놓치시는 겁니다. 영어의 감이 뚝뚝 떨어질 텐데요. 자, 그래서 제대로 읽는 게 뭔지는 조금 이따 실례로 보여드릴 거고, 약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이제쯤 대충 나오죠. 여러분 어떤 유형 약하세요? 없어요? 그래요. 뭐 나는 어법이 약해. 나는 순서가 그렇게 틀리더라고. 뭐 아니면 나는 요양문 완성이 약해. 자, 이렇게 약한 유형들을 집중 공부하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번 여름방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 어떤 교재로 어법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무슨 책이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까지 제일 오래 제일 많이 본 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책을 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가게에서 옷을 사왔는데 사기만 사고 막 바닥에 내팽개쳐놔서 약간 제 얘기 같네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지금 시기는 새 옷을 사는 시기가 아니고요. 이미 있는 것들을 잘 빨리 찾을 수 있게 보기 좋게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려면 보시던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지문을 반복해서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반복해서 보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아직 덜 읽은 연계교재 중에서 이런 지문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에? 해답지 본다고요? 제일 지문 보고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시간 재고 푸셔야 돼요. 시간 재고 풀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와요? 에이, 이거 답 안 맞춰봐도 정답 3번이네. 아니면 이건 긴가민가네. 이건 아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느낌이 오죠. 자, 답 맞추기 전에 그 난이도를 상단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 작업이 이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야기하면 모든 연계교재 모든 지문을 다 다시 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뭘 보고 뭘 버릴 것이냐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찍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때 받은 느낌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보는 건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때 꼭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난이도 표시했어요? 정답 맞춘다. 손 들어보세요. 정답 맞추면 안 돼요. 정답 맞추. 손 들었다. 자, 때려주세요. 서로. 자, 정답 맞춘다고 한 친구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답 맞추기 전에 다시 한번 정독을 하세요. 자, 이번엔 사전 찾아도 좋아요.
시간 충분히 들여서 읽으면서 주제문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신기하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시간에 쫓겨서 풀었을 땐 정답이 3번 같았는데 다시 잘 읽으니까 2번이더라고.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답지 맞춰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우리말로 밑에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두면 정말 효과 만점입니다. 제가 제 강의에서는 모든 지문의 말미에 다 이렇게 한글로 마인드맵 정리를 해드렸는데 6월 모평 보고 나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선생님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 논리 구조가 쉽게 보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이건 정답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없으니까 한번 정리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입니다. 꼭 해보시길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자, 아까 3회독 해야 됩니까? 5회독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질문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예 계산법을 마련해 왔어요. 이거는 사진 꼭 찍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 띄우면 하세요. 자, 이 숫자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지문수. 자, 얘는 왜 지문수가 2개일까요? 1권, 2권. 얘는 왜 2개일까요? 유형편, 실전편,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미 본 지문도 있고 아직 못 본 지문도 있어요. 그러면 더 하세요. 더 한 다음에 내가 목표가 2회독이다, 3회독이다 하면 곱하기 2, 3을 하고 남은 일수로 나누세요. 그러면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문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저절로 경중이 정해질 거예요. 아, 이거는 강의로 다시 봐야 될 거, 이거는 내가 다시 못 볼 거, 이거는 해설지랑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될 거.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나뉠 겁니다.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저 진짜 이메일 많이 받는 내용이 몇 번 봐야 돼요? 하루에 몇 개 봐야 돼요? 그거는 다 다르죠. 지금 공부해 놓은 상태가 틀리니까 꼭 한번 분석적으로 계산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등급 이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 희망을 주려고 6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보통 5로 잡죠. 시험이 쉬웠다는데 so what? 나는 잘 모르겠어.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야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쌤, 연계교재 지문은 이미 제겐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하나 해석하는데도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물어봤더니 저같이 기초가 없는 애들은 어차피 연계교재도 소용없대요. 그래서 구문 100, 구문 300 이런 걸 봐야 된답니다.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제가 생각한 답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수능 때까지 남은 기간 길지 않기 때문에 단어책 아마 한 권 정도밖에 못 보실 거예요. 한 권 정하셔서 그냥 그거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세요. 단어만 많이 알아도 마치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의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도하던 친구 중에 축구 선수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머리를 빡빡 밀고 찾아왔던 그날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찾아왔는데 B랑 D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였는데 soccer player를 못 써요, 영어로.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뭘 하면 좋겠냐고 묻길래 제가 하루에 단어 200개씩 외워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매일같이 와서 200개를 검사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귀찮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불과 3달 만에 등급이 정말 수직 상승하는데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소문이 전교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저한테 검사를 받겠다고 왔습니다. 자, 정말로. 근데 그 해 수능을 볼 때까지 그 친구처럼 하루도 안 빼고 200개씩 검사를 받은 학생이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교직 생활하면서 그 친구 이후에 그렇게 한 친구는 딱 한 명밖에 더 없었어요. 그 친구는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전교 꼴찌에서 시작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제가 똑같은 방법을 권했거든요. 의심하지 않고 하루도 미루지 않고 진짜 독하게 200개를 해오더라고요.
여러분 단어가 갖는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특히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단어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쌤, 근데 저는 솔직히 머리가 나쁜가 봐요. 외워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기억도 한 개도 안 나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외우기도 싫어요. 자, 어떻게 외우는지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기본 구조를 사실 몰라서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법 문제를 맞추겠다는 욕심은 내려놓을 시기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자리가 ing 자리일까 pp 자리일까? 아니면 관계 대명사일까 관계 부사일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자, 이런 거 내려놓고 나면 사실 문장의 큰 골격을 익히는 데에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끊어읽기의 큰 원칙을 익히는 데에는 2주 정도면 제 생각엔 충분한 것 같아요. 이번 방학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적용이 중요하죠. 그럼 그 적용을 뭘 갖고 하시는 거예요? 연계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연계교재도 난이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가장 쉬운 교재,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뭐가 가장 쉽게 느껴지는지 순위를 대충 정해드릴게요. 가장 쉬운 교재부터 가지고 오셔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배운 끊어읽기 원칙 거기다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단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개 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서 제가 그냥 200개를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사실 200개 외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몇 개 외워야 될까요? 자, 손 들고. 몰라요? 50개, 50개도 좋다. 또요? 20개 누구예요? 20개 손 들어보세요. 이제 옆에 친구 때려주세요. 20개. 너 아까도 맞았던 아이 아니니? 그래요. 학습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등급 곱하기 10 외우셔야 돼요. 등급 곱하기 10. 자, 여기서 깜짝 놀라는 친구들은 등급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이래요. 쌤, 그럼 저 9등급인데 90개 외워야 되나요? 그렇죠. 9등급이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만으로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9등급이면 90개 외우셔야죠. 자, 근데 90개를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오늘 해야 될 단어가 있으면 종이에다가 마구잡이로 쓰세요. 예쁘게 쓸까요? 예쁘게 쓰면 안 돼요. 뇌는 불규칙한 것을 인식할 때 조금 더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삐뚤게 막 쓰세요. 이런 거 자신 있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국어 공부하세요. 공부하다가 좀 지칠 때 꺼내서 생각나는 거 뭐 있나 보세요. 그리고 지우세요, 이렇게. 나머진 생각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써보던지 읽어보던지 한번 쭉 외우세요. 자, 집어넣고 탐구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꺼내. 자, 아까보단 좀 더 기억이 나겠죠. 자, 그럼 기억한 거 지우세요. 자, 이 작업을 언제까지 반복하면 될까요? 뭐 할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대신에 이 한 권의 어휘집을 여러 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외웠을 때 평생 기억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오늘 외운 건 잘 때까지만 기억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위 등급 친구들이 점수 거저주는 바로 듣기예요, 여러분. 듣기. 듣기는 연계교재가 몇 권? 자, 한 권 손 들어보세요. 자, 발랄하게 한 권 한 친구. 아까 그 친구 아닌가요? 자, 옆에서 때려주세요. 자, 이러면 안 되죠. 얘들아, 그림이 두 개인데 일단은 1.5권이에요, 1.5권. 실전편만 우리 수능 완성에선 듣기가 나오잖아요. 듣기는 연계율이 얼마래요? 100% 들어보셨죠? 근데 세상에 이걸 왜 틀려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듣기는 이제 이렇게 공부합시다, 여러분. 월수금은 우리 이제 약속하고 한 회분 들어봐요. 한 세트 들어봤자 그거 얼마 안 걸리죠. 아침에 학교에서 듣기 방송 틀어준다. 점심시간에 틀어준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때? 참 희한해요. 듣기를 틀어줄 때에는 귀마개로 귀를 막고 수학을 공부하는 진기한 풍경. 여러분 그때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듣기 평가의 수능은요. 이어폰으로 들려주지 않죠.
오픈된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로 듣는 거랑 이어폰으로 내 귀에 쏙 넣고 듣는 거랑 은근히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점심시간에, 아침시간에 들려주는 거 잘 들으시고 한 세트 들은 다음에는 스크립트 보면서 모르는 표현은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나는 내 평생 커튼 좀 쳐봐, 커튼이라고 알았는데 어느 날 원어민이 등장하더니 curtain. 뭐지 저건? 자, 그렇죠. 그래요. 누가 발음 좋은 친구 있네. 자, 이렇게 발음을 몰라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다 발음 좋더라고요. 발음을 몰라서 못 듣는다라기보다는 진짜 몰라서 못 듣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막 대화를 하다가 A가 Let's call it a day. 그것을 날이라고 부르자. 참 이상한 이야기네. 자, 이렇게 갸웃갸웃하다가 다음 문장 다다음 문장 막 지나간다고요. 자, 그거는 오늘 여기서 이만 접자 이런 뜻인데 몰라서 못 들은 거죠. 자, 이 표현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화목토는요. 등하굣길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냥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는 참 안타까운 게 내가 다 맞아도 놓을 수는 없죠. 한 달 놓고 있다가 수능날 갑자기 듣겠다? 안 되죠. 이거는 마치 스트레칭과 같아서요. 지금 내가 다리를 180도로 쫙 찢을 수 있어도 하루 이틀 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노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미에 넣었냐면 지금 사실 등급이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놓고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혼자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혼자 하면 참 오래 걸리긴 오래 걸리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별로 인덱스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필요한 것 골라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Q&A 그거 답변 누가 달아주는 걸까요? 질문 올리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던데 요즘은? 지식인들 그 무섭다는 초등학생 지식인들 태양신이 달아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네. 천직교사 선생님들이 달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 교과 전문가들이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다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활용하시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 자료실 제가 제 자료 잠깐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거 지금 뭐 돼 있어요? 끊어읽기. 옆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뭔지 아세요? 단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단어 찾느라고 시간이 다 가는데 아니 그거 왜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잖아요. 또 문법은 어때요? 도대체 이거를 문법을 안 할 수도 없고 모든 문법을 다 할 수도 없고 한 지문당 한두 개씩 뽑아놨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문제 풀듯이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아까 한눈에 잘 들어오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똑똑한 친구들은 이거 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키워드만 다시 영어로 바꿔보던데 여러분 이런 자료들이 우리 EBS에는 저 말고도 많은 강사 선생님들의 자료실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진짜 200%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하면서 눈을 감고 1분이라는 시간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제가 길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뭐든지 바꿀 수 있고 아직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시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우리 EBS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